자,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 하면은 뭐였노를 생각해 봅시다. 오호. 등차 수열. 규칙이 같은 차이가 다 똑같다는 뜻은 항이 거듭될수록 일정한 수를 더해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등차가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간다. 그럼 등비수열은 항마다의 비율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번째 분의 n번째로 하지 말고 A1분의 A2를 생각을 하나 A2분의 A3 한 개 차이 나고 하나 차이 나잖아요. 이 비율이 다 똑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A의 n번째 분의 A의 n 플러스 3번째를 해도 다 똑같다는 뜻이고 이거를 우리는 같은 비율 R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공통인 비율이니까 공비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N이 넘어가서 R 곱하기 A의 n. 자,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가 있는데 일정한 숫자가 어떤 R이 곱해지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의 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즉 R이 곱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라는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일정한 수를 곱한다라고 그랬어. 그때 이 일정한 수를 곱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공비라고 이야기했고요. 일정한 수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비는 등비수열에서 곱하는 일정한 숫자.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는 뭐 이렇게 되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A라고 씁니다. 두 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에서 공통되는 숫자인 공비 R을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겠고 한 번 곱해졌어요. 첨자랑 항상 관련을 잘 지어야 돼. 세 번째면 A 곱하기 위에 거에 또 R 곱하면 되니까 제곱이 된다는 뜻이겠지. A 네 번째면 A 곱하기 R의 세제곱 쭉쭉쭉 간다. 그러면 A의 n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에서 첫 번째는 R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한 번 곱해진다. 세 번째면 두 번 곱해진다. 네 번째면 세 번 곱해진다. n번째라면 n 빼기 한 번 곱해지는 상황이 되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항 이렇게 뒀습니다. 되겠지요? 등차 수열은 n 빼기 한 번 더해진다라는 의미였고 등비 수열은 n 빼기 한 번 곱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0이 아닌 숫자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야기했듯이 비율이 싹 다 똑같은 거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첫 번째 분의 두 번째를 생각하나 두 번째 분의 세 번째를 생각하나 똑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변에 A, B를 곱하자. 그러면 B제곱은 AC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A와 B와 C라고 하는 것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B 대신에 AR을 쓸 수가 있고 C 대신에 AR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 뒤를 곱해주면은 A의 제곱에 R 제곱이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가운데 거 AR의 전체 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곱한 거는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했다. 등차 수열에서는 앞뒤 더한 것은 가운데 걸 두 번 더한다. 두 번 더하는 것이 두 배란 뜻인 거죠. 따라서 등차라면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썼었고 등비일 때는 앞뒤 곱한 거 AC는 가운데 거의 두 배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등비수열의 합 일단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SN이다라는 것은 등비 수열의 합이더라. 첫째 항 플러스 둘째 항 플러스 셋째 항 플러스 땡땡땡 더하기 R의 n 빼기 2 n 빼기 한 번째 항 A의 R의 어디다 적노? n 빼기 1제곱. 자, 이게 SN이에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찾는 과정은 R만 곱해줍니다. RSN 하면 A가 R이 곱해져서 한 칸 옆으로, 인마가 R에 곱해져서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유닛에 이렇게 가고 한 개 더 있어야 되겠지. 그 AR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없애는 게 좋기 때문에 요만큼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빼자라는 거야. 빼기를 해주면은 1 빼기 R 이라는 것을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A 빼기 몽땅 없어지고요. 얘만 AR의 N제곱. 그래서 A 묶어주면 1 빼기 R의 N제곱. 따라서 합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둘 다 부호 바꾸면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항개수 제곱, 공비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죠. 음수보단 양수가 좋으니까. 알겠어요? 요 옆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면 됩니다. 옆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면 되고요. 특히 이거는 알면 괜찮긴 한데 몰라도 큰 상관없어요. 그냥 SN이 주어져 있을 때 S의 N 빼기 S의 N 빼기 1은 A의 N이 될 것이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거야.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찾을 거야? S1이라는 것이 첫째 항이야. 자, 여기에 1을 그냥 넣어 봤을 때 밑에 있는 녀석과 일치하게 된다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또는 등차수열. 이 두 개가 달라. 그러면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또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서 풀지 마시고 직접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활용,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 하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최대한 간추려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x라고 하는 것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다라고 해보자. 자, 지수함수 배웠으니까 아마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x의 어떤 a에다가, 이것도 양수라고 할게요. a에다가 x를 곱해주면 숫자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0과 1 사이 숫자를 곱하면 작아진다. 여러 번 곱하면 당연히 계속 작아진다. 맞죠? 내가 순간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대충 그렇고 사라지라. 자, 어떤 A1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X%만큼을 인상을 했다.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라는 뜻일까? A1이 있는데 그 A에 대한 X%만큼을 추가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한 X%, 100분의 1을 곱하면 1%란 뜻일 것이고, X까지 곱해주게 되면 얘가 X%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A에 1 플러스 100분의 X가 곱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또 X%를
또 증가시켜라. 그럼 뭐가 될까? A에 1 플러스 100분의 X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값에 대해서 X, 이 값에 대한 X%만큼을 증가시켜라, 더해줘라 이런 뜻인 거니까 이 녀석을 100으로 나눠주면 이 앞에 거에 대한 1%, X%니까 X를 더 곱해주자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니까 A에 1 더하기 100분의 X 묶어주게 되면 앞에 건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1 더하기 100분의 X. 따라서 A에 1 더하기 100분의 X라는 것의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A월에 있는데 X%를 한 번 올린다면 이거 한번 곱하면 돼요. 두 번 올린다면 제곱을 곱하면 돼요. 그럼 n번 올린다면 n제곱하면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A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율 R%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지금 퍼센트가 아니에요. 그냥 R만큼 주겠다 그랬어. 그럼 1 더하기 R만큼을 곱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기간 N년 동안 계속 이자를 줄 거라는 거예요. 즉 X%만큼 계속 올려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R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녀석을 R이라고 하겠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R이라고 하겠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N 제곱하면 그냥 R만큼의 이율을 계속 주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저게 기본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이제 복리 계산을 들어가야 돼. 복리 계산은 어렵다면 어려운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A1을 넣었어. 1월에 넣었어. 2월에도 A를 넣을 거야. 3월에도 A를 넣을 거야. 4월에도 A1을 넣을 거야. 5월에도 A1을 넣을 거야. 그럼 이게 월 이율, 달달이 이자를 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월 이율 R%라고 합시다. 자, 5월에 이 초에다 넣었어요. 초에 넣어가지고 5월 말에 총 금액은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돈은 1월이라는 기간과 2월이라는 기간, 3월이라는 기간, 4월이라는 기간, 5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돈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얘는 2월에 넣었어. 지나는 게 2월, 3월, 4월, 5월 4번의 이자 받는 기간을 지난다는 뜻인 거예요. 얘는 3월, 4월, 5월이라는 3번의 기간을 지난다는 뜻이고 얘는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2번의 기간만 지난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5월달 한 번만 지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에 넣어서 말에 가져가겠다. 즉 5월 1일에 넣어서 5월 31일에 가져가겠다. 거의 한 달은 지났어요. 그러면 이자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월에 넣은 거는 이자 한 번. 그러면 A1에 대해서 이자 한 번. 여기 곱해지면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A1에 대해서 이자 몇 번? 몇 번? 자, 1월에 넣은 거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5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5번. 4번 지났으니까 4번, 3번, 2번, 1번.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 설명 다 하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얘는 몇 번? 그럼 이 지수만 3으로 바뀌겠죠? 4번이니까 4로, 5번이니까 5로.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잡아주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적용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A1씩 R% 이자 뭐 연이율이면 연이율, 월이율이면 월이율, 연이율로 따졌을 때 N년간 넣었어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일까? 다른 말로 원리 합계를 찾아라. 나의 원금과 이자를 총 합한 금액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자, A1을 처음 넣었어. 두 번째 넣었어. 세 번째 넣었어. 네 번째 넣었어. 쭉쭉쭉. 마지막에 넣었어. 자, 항상 이런 거 할 때 앞에서부터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부터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A가 있어. A가 있어. 자, 마지막에 넣은 거는 이자를 몇 번 받을 수 있을까? 초에 넣어서 말에 올려학기를 찾는다면, 다시 말해서 월로 따진다면 12월 초에 넣어가지고 12월 말에 돈을 받겠대. 기간은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자가 한 번 받는다는 뜻이라고. 이해돼요? 한 번. 얘는 그 앞에 넣었지. 11월에 넣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12월 넘어갈 때 한 번, 12월에서 말까지 갈 때 한 번, 그 이자가 두 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위는 세 번이겠지, 네 번이겠지. 그래서 이건 A의 1 플러스 100분의 R. 그 위에 거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N년간이라면서?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몇 제곱일까? 첫 번째니까 1, 두 번째 거는 2, 세 번째 거는 3, n번째니까 n제곱. 다 더하자. 얘를 1항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 빼기 공비가 요 안에 있는 게 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공비의 n제곱 빼기 1. 이 식을 외우란 뜻이 아닙니다. 첫째 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만 파악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단순 계산해요. 공식은 만들었다. 자, 근데 말에 넣어가지고 말에 찾을 수도 있잖아. 자, 5월 말에 초에 넣는 게 아니고 1월 말에 넣었어요. 2월 말에 넣고요. 3월 말에 넣고 4월 말에 넣고 5월 말에 넣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5월 30일 날 돈을 넣어놓고 5월 31일에 돈을 찾을 건데 이자가 붙을 수 있을까? 이 같으면 주겠니? 은행장이면? 당연히 안 주죠. 내가 그 돈을 굴릴 기간은 충분히 줘야 이자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없습니다. 얘는 4월 말에 넣었으니까 4월 달에 대한 이자가 없어져. 이자는 못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3월에 넣었으면 3월달 벌써 넘어갈 거잖아, 내일이면. 그럼 못 받습니다. 그럼 4월 한 달, 5월 한 달은 받을 수 있겠지. 2월 말에 넣었기 때문에 2월 거는 못 받아요. 3월, 4월, 5월 세 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월 달에 넣었다면 1월 거는 못 받아요. 2, 3, 4, 5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이자 없이 A가 그대로 나오겠네? 그럼 A가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얘는 5월이라는 한 번의 기간만 지납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붙는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교를 하면 이자 붙는 횟수가 한 번씩 줄어드는 것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뭐야? 그래서 비교를 하면 말에 넣어서 말에 찾았다. 그 말은 첫 태양이 A란 뜻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이 A의 1 플러스 100분의 R 이자를 한 번 받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라인과 뒤에 거 라인을 비교를 하게 되면 곱해지는 거는 어차피 똑같아 이걸로. 근데 첫 번째 항이 이거냐 그냥 A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는 상황이 된다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을 그냥 a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는 공비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게 뭐냐? 이게 첫째 항이라는 거예요. 공비는 여기 숨겨져 있는 거야. 1 플러스 r 빼기 1 공비 빼기 1 그래서 r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 플러스 r 빼기 1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공비의 n제곱 빼기 1 즉 위에 등비수열의 합과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뭘 유의해서 봐야 되느냐? 초에 넣어서 복리로 n년간 정립을 할 때 원리합계는 첫째 항이 이자가 붙은 것이 첫째 항이다 라는 뜻이고 말에 넣어서 원리합계 똑같은 내용이라면 첫째 항이 이자가 안 붙은 게 첫째 항이다 라는 거. 즉 처음 넣는 돈이라고 해서 이걸 첫 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넣은 돈이 첫째 항이다 라고 보는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갚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돈을 넣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 비청산 할 때 항상 말에 넣는 금액을 모으는 것으로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에 돈을 탁 넣으면 끝나야 되니까. 마지막에 돈을 넣는 순간 원리합계를 찾아야 된다. 마지막에 돈을 넣는 순간 끝나야 된다. 그래서 밑에 걸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일정한 비율 증가, 일정한 비율 감소 있지요. 이 내용이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 부분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꼭 반드시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빌리는 거를 생각하면은 큰 돈이 있고 작은 돈이 있습니다. 그럼 큰 돈을 빌려서 작은 돈을 하나 조금씩 갚아서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렇게 하죠. 할부를 한다 그러지 보통. 그러면 R% 기간 N이라는 기간이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하면은 푸는 패턴은 일정합니다. 꼬아낸 거는 그 상황에 따라 내가 맞춰줄 것이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자, 큰 돈을 은행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빌려준다라는 뜻은 큰 돈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얘는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는 거잖아. 그러면 R%씩 N년간 그냥 이자가 붙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 됐어요? 작은 돈은 A1, 그 다음도 A1, 그 다음도 A1, 그 다음도 A1, 그 다음도 A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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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씩 집어넣어서 전부 다 은행에 모은 금액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금. 문제지에 봤을 때는 3번 문제지 마지막에 있는 공식. 왜냐? 마지막에 돈을 A1 준과 동시에 딱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아니 내가 니하고 빚이 있었어. 어? 아니 100만 원인데 이자가 있어. 10% 주겠대.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엔 100만 원이야. 빌렸어.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10만 원이 돼. 한 달 또 지나면 10만 원 붙는 게 아니고 110만 원에 대한 또 10%, 11만 원이 더 붙어요. 그럼 계속 돈이 커지겠지. 맞지요? 나는 얼마씩 갚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얼마씩 갚아야 될까? 100만 원인데 10달 동안 갚으래. 10만 원씩 갚으면 돼요.
뭐 친구끼리, 친분 있는 사람끼리 난 니한테 이자 안 받을게. 이렇게 할 때 하는 거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받을 때는 당연히 자기 이득도 챙겨야 되니까 이자를 생각합니다. 10%라고 해보자.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 10개월. 계산이 좀 추집겠네. 아무튼 작은 돈을 모을 건데 이런 예시가 별로다. 문제가 나와야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예시는 별로고요. 거듭 제곱 계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뭐 50만 원씩 갚는다라고 칩시다. 아주 단순하게 갈게. 제일 마지막에 950만 원을 갖고 50만 원 남았어. 그럼 나는 50만 원을 주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요? 근데 45만 원만 주면 되겠냐 이 말인 거야. 이자가 10%인데 50만 원이 남았다 해가지고 45만 원을 주고, 대충 예를 드는 거면요, 50만 원에 대한 10%가 5만 원이니까 한 달 후면 이 50만 원 받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얘 입장에서 어때요? 니는 1000만 원 빌렸잖아.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한 10%는 100만 원이잖아. 그럼 한 달 지나면 100만 원 더 내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돈을 갚을 때는 마지막에 돈을 주면 바로 탁 끝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 이해 안 되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큰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런 돈이 됐다. 작은 돈은 모아서 갚다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R 공B 빼기 1 분의 마지막에 A1을 주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만 1 플러스 100분의 R에 공B 빼기 1. 요 식으로 카드 빚 푸는 거, 연금 푸는 거, 이런 거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이 없잖아. 저거.